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발리입니다. 리조트 내 일정이 있고 외출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 오늘은 외출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영상 길이가 되게 길 것 같은데요. 오늘 메이크업도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여러분 카메라 세팅한다고 너무 얘를 머리에 이고 있었더니 너무 무거워요. 여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수건이 있었는데 물놀이하고 하느라 다 썼어요. 이곳은 발리입니다. 이게 원래 오프숄더인데 여기 모니터를 제가 새로 샀거든요. 지난번에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카메라 위쪽에 설치를 했어요. 그것도 막 출발하기 전에 핫슈? 거기에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일단 바르면서 비오템 아쿠아수루스. 옛날에는 본통을 어떻게 가지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그만 데 갖고 다니니까 세상 너무 좋아요. 올리고 화장해야겠다. 불편해서 안 되겠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오프숄더를 입고 불편해서 어떻게 다니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베란다 너머로 실버라인 보인다. 안녕. 근데 제가 사진 찍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사진이나 영상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여행 가서 저런 옷을 입어야지 싶잖아요. 근데 그때 예를 들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이러고 밥을 먹고 사진 찍을 때 슉 내려가지고 찍고 불편해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어떻게 저 불편한 거 저렇게 잘 입고 다니지 했던 게 잠깐을 보고 24시간을 그러고 다니는 것처럼 봤던 것 같아요. 사이즈 작은 거 가지고 오느라 닥터 전용으로 못 챙겨와가지고 약간 세게. 근데 이거 비오템 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거든요. 오히려 이쪽 면으로 피부가 두꺼운 이런데 각질레진 제거를 해주고 부드러운 면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자극이 있어야 여기가 정리가 좀 되거든요. 오늘은 우붓을 가요. 제가 어제 그냥 막 정신없이 물놀이하고 리조트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화장을 해야 이런 털 같은 거를 정리를 하는데 리조트에서만 있어서 정리를 안 해서 얘를 밀어줄게요. 그래서 아까 하다가 만 얘기, 저 모니터를 카메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막 이래저래 챙길 게 되게 많잖아요. 저 이거 모기가 물었어요. 여드름 아니에요. 얘도 모기, 얘도 모기, 얘도 모기. 물놀이 하는데 저만 물더라고요. 그 물놀이가 아니라 아쿠아 스파 하느라 하쉬 얘기하면서 또 넘어와 버렸어. 이 얘기만 하고 하쉬 얘기 해드릴게요. 모기가 많다 해가지고 저 지금 다니는 교회 언니가 발리로 신행을 왔었거든요. 그 언니가 모기 물리지 않게 해주는 연고를 줬었어요. 아마 브이로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포항에 교회 수련회 갔는데 그때 영상에도 나왔거든요. 그거 챙겨왔는데 모기가 없는 거예요. 있긴 있겠지 했어요. 그러다가 아쿠아 스파라고 해가지고 물에 부글부글 안마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러 갔거든요. 물론 10분 만에 나왔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물렸어요. 아무래도 풀숲이 있고 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모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웨딩 메이크업을 받는 샵에서 보니까 눈썹이 굉장히 짝짝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하쉬 얘기를 다시 하쉬가 막 네모나게 끼우는 쇠막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촬영을 새로 산 좋은 카메라로 하고 싶은데 이건 모니터가 없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예요. 캐논의 OD 마크4. 그래가지고 모니터도 사기는 샀는데 연결을 못하니 어쩌지 했는데 그걸 이제 실버라인이 어찌저찌 하다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 이제 저의 시아버지께서 아이고 어색해라. 부부도 어색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어색하고 아주버니, 형님 다 엄청 어색해요. 근데 시아버님께서 이 하슈 요 목을 들고 가셔가지고 어머나 바보니 여기가 컨실러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다 자르면 이 털이 어떻게 되니. 좀 멀리서 자를걸. 밑에다 받침대로 써버렸네. 다 붙어버렸어요 컨실러에. 그래서 어떻게 쇠가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게 철물점에 가셔가지고 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갈아주셨어요.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니터를 카메라 위에 딱 다소 높지만 서울 가서 사야 돼요. 임시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인사말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뜨리마까시 발리에 감사합니다래요. 인도네시아에는 방언이 400개가 있대요. 이솔 시카 트리트먼트. 가이드분하고 다니면은 그런 얘기를 되게 재밌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배낭으로 다닐 때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가이드가 해주는 재밌는 이야기, 그런 재미가 있어요. 유럽 여행도 배낭 여행도 좋지만 저는 패키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안전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물론 배낭여행이 뭐 다니는데 유럽이 위험하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뭔가 모를 안정감? 저처럼 쫄보들은. 그래서 방언이 400개라는 얘기도 듣고, 그중에서 뜨리마까시, 그것도 물론 검색하면 나오지만 가이드분한테 배우고, 어제는 가이드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리조트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선택 관광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저 이거 레이어드 여러 번 할게요. 더운 나라라고 해도 이렇게 손바닥으로 좀 쫀쫀하게 계속 만져주면은 피부가 잘 먹어요. 저는 이게 제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게 너무 좋았어서 계속 했는데, 그 웨딩 메이크업 샵에서도 계속 이렇게 만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나랑 같은 방법을 웨딩 메이크업 샵에서 쓰니까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렇게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자극적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지는 것도 자극, 얼굴에 바르는 것도 자극.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극만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자극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제 피부가 예민해서 빨개지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그래서 피부가 더 늘어진다. 사실 저도 이제 30대가 접어들면서 화면을 보면서 제 피부가 많이 옛날보다 처진 것도 느끼거든요. 조금 더 레이어드? 몇 번을 바르는 거야. 뭐 그런 시술을 받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처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술도 결국엔 더 처질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시술을 해도 이제 화면에서 더 나이 들어가고 점점 처질 텐데 프레쉬 크림을 바르면서 그러다 보면은 뭐 더 처졌다, 늙었다, 나이 들었다 이런 소리를 더 많이 들을 텐데 그런 소리를 듣는 거가 괜찮은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과 만나야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요번에 생각한 지 좀 됐어요. 화면들을 쭉 보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나의 모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이 프레쉬 크림은 여기 보면 제가 얘를 챙겨왔거든요. 근데 클레어스를 이렇게 다 써버렸어요. 얘를 제가 웨딩 준비하면서 얼굴에 엄청 많이 발라줬어요. 막 목이랑 이런 데도 되게 수분 마스크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름도 마스크지만 그 얘를 다 써가지고 얘도 같이 이렇게 챙겨왔어요. 얘는 저번에 하얏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얘만 쓰기에는 너무 산뜻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처럼 에센스를 엄청 레이어드를 많이 해준 다음에 쓰거나 얘도 이렇게 좀 레이어드를 많이 하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샵에서도 터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릴 수 있는 요소를 이쪽 끝에서 이미 다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손에 좀 더 옮겨갈 수 있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저 하얏트에서 촬영할 때 편집할 때 보니까 엄청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했는데도 집에 가야 되고 짐도 발리짐도 다 안 쌌고 그 전날 결혼식 했었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나 봐요. 웬만하면 룸메이트 할 때 그렇게 정신이 없거나 엄청 횡설수설하지는 않는 편인데 결혼식이 큰 행사긴 한가 봐요. 저는 그래도 스트레스를 안 받은 편이거든요. 생각 없이 계속 만지는 게 아니랍니다. 잘 먹으라고. 피부 엄청 쫀쫀했어. 근데 몸이 피곤했는지 생리를 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생리를 하네요. 제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럴 수 있어요. 어머 신혼여행에 생리? 어떡해? 이럴 수 있는데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이스 결혼이라는 행사 자체가 한 번도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은 양가, 부모님, 신랑 신부까지 해서 거기다 집안 식구들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합치면 수도 없지만 기본 6명이서 대형 프로젝트를 꾸리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기보단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엄청 좋은 상태로 신혼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되게 좋게 온 편인데 오래 만나기도 했고 양가 부모님이 다 아는 사이기도 하고 양쪽 다 뭘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없고 오빠랑 저도 꼭 하고 싶은 게 없었어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갔는데 그래서 아마 신혼여행 때 그 타이밍이 아닌데 생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전 아예 제 타이밍이 아닌 건 아닌데 제 주기보다 조금 짧지만 한 달 사이클로 딱 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또 막 신혼여행 하면은 아기를 만들고 막 그런 사실 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친구들끼리 이러고 말지만 오늘은 컨실러 나중에 할래요. 파데 먼저 할래. 시드물. 아무튼 대형 프로젝트를 마치고 새로운 관계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걸 기념하는 여행이라서 저도 어릴 땐 신행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신혼여행 가면 뭐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막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큰 차지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아닌 척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저는 실버라인하고 이렇게 여행을 온 게 처음이에요. 더블웨어 본을 바르면서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어쩌다 보니 그랬어요. 워낙에 같이 안 다니는 게 익숙하기도 했고 크림 쫀쫀하게 바르니까 더블웨어가 세상에 이렇게 쫀쫀하네. 그리고 이래저래 숨어서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행도 어릴 땐 되게 가고 싶었어요. 막 남들 엄마 아빠 몰래 여행 가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하고 친구들도 친구의 엄마는 몰라도 친구끼리는 알잖아요.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 오고 막 그런 게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가볍게 다녀와 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닌 부모님도 있다 보니 막 어쨌든 다들 막 이렇게 몰래 가잖아요. 되게 저도 그런 거 하고 싶긴 했는데 둘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그냥 잠깐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 했다가도 그냥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이 처음인데 둘이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일 뻔했는데 그나마 비행기는 옹알이랑 같이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둘이 돌아왔다 보니 이제 처음은 아닌 게 된 거죠. 이런 타지에서는 또 언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전 안 익숙하잖아요. 영어라는 게. 동남아에서는 영어 부담이 조금 덜하고 또 어쨌든 미국에 좀 한번 가봤다고 옹알이가 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서 경험치로 영어를 어찌어찌 쬐끔쬐끔 하는데도 이런 타지에서 언어 장벽에 의한 당황함을 마주하기도 하고 여행이라는 게 당황함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서로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11년을 만났어도 새로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신혼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실버라인의 새로운 모습, 뭐 저런 모습 있었어? 이런 건 없었긴 했는데 충분히 신혼여행이라는 게 그런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냥 저냥 흘러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신혼여행 가서 싸운다. 근데 그럴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타지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내 안에 숨어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막 너무 좋다 보니까 과하게 좋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좋음을 과하게 표현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서로의 모습을 새로운 걸 보게 되기도 하다 보니 신행 가서 싸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나요? 신행 가서 뭘 싸워야 싸우기는 그냥 좋을 때 왔는데 좋게 놀다 가는 거죠. 저도 풀빌라거든요. 저는 풀빌라가 물의 풀이 아니라 가득 찬 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은 빌라인가?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풀이 아니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풀빌라가 있으면은 수영을 넓게 못하고 목욕탕 같은 풀이 있는 걸 텐데 뭐가 재밌지 했는데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여기는 그렇다 완전 프라이빗은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풀숲 사이사이로 보여요. 약간 말하다 보니까 또 막 이상한 야한 음악이 깔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장난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채널은 다양한 연령대가 보니까 또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맞아 좋지 하실 거고 신혼여행과 거리가 먼 나이에 있으신 신혼여행이 뭔지 제가 잘 몰랐던 나이대에 뭐 있으신 분들은 아예 이제 풀빌라에서 어떻게 노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물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수영 좋아해가지고 저 좁은 데에서 개헤엄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바로 퍼블릭 풀로 넘어갈 수 있어서 그쪽에 나가서 이제 외국인들 몇 명 둥둥 떠다니는 거 구경하면서 같이 또 둥둥 떠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밥 먹을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이런 데 오면 심심하다 할 거 없다 막 그러시거든요. 그때 저희는 편집을 해요. 저는 방에서 실버라인은 거실에서. 그러면 시간이 되게 잘 가요. 피부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아주 잘 먹었어요. 얘기하다 보니 확대를 안 했네요. 이렇게 해놓고 컨실러 브러쉬 리뷰에서 되게 좋다고 꼽았던 VDL 컨실러 브러쉬. 컨실러 브러쉬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냥 파데를 묻혀서 이렇게 살짝 가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보라보라하고 다크가 막 있잖아요. 이거는 바비의 코렉터로 보정을 한번 하고 이 팔레트는 아마 판매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코렉터 라이트 피치 색깔이에요. 얘를 이 브러쉬가 얇아서 이렇게 세로로 살짝 그어도 되게 느낌있게 그어지거든요. 아주 약하게. 이걸 이렇게 바르는 것도 빠르게 할 때는 좋지만 시간이 좀 있다면 이렇게 경계지게 경계를 오히려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쪽, 한쪽 다르죠. 새가 온다.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편집 휴양을 한 번씩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서울에서는 편안하게 유튜브를 올리고 즐겁고 하지만 여러 가지 쫓기는 일들이 있거든요. 업로드 일정 좀 더 맞춰줘야 되고 너무 업로드 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기다리실 테고 구독했는데 너무 영상 안 올려도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어요. 이거 혼자 착한 척하는 것 같아.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일정 맞추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기하죠. 여유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때 되면 가서 그냥 슥 가서 먹으면 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청소도 다 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는 편집을 너무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요. 달라졌죠? 이 상태에서 컨실러를 안 하고 파운데이션으로 그쪽을 조금 더 밝혀줄게요. 꺼진 부분을 이쪽에 뭐 다른 분들은 신혼여행지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수영하고 남는 시간에 핸드폰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유튜브도 보겠죠. 저는 그럴 시간에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편집하고 이런 게 저의 일이기도 하지만 딱히 일이다, 돈 버는 거다 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서 편집을 하는데 재밌고 어떤 영화를 보거나 그런 거보다 더 좀 비행기에서도 영화를 보는데도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그거 봤어요. 궁합. 서치를 보다가 뭔가 너무 무서워갖고 안 봤어요. 서치가 딸이 납치돼가지고 아버지가 찾는 뭐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고요. 뭔가 그냥 납치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무서워가지고 건드리니까 목이 물리는데 되게 가렵네. 그리고 이 리조트에 한국인이 진짜 거의 없어요. 어제는 한 명도 못 봤는데 오늘 조식 먹을 때 한 커플 있더라고요. 뭔가 반가웠어요. 인사하고 싶었어요. 한국인이세요? 이렇게. 재밌게 노세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참아 못했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한정이었던 바나나 색상, 메이크업 포에버 팡팡 브러쉬 128번. 이 브러쉬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싸니까. 근데 저도 한 3년 고민한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직업이니까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브러쉬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나 코 옆에 안 가렸어. 근데도 오히려 브러쉬가 갖고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막 고민되고 안 사게 되고 가격대도 은근히 좀 있다 보니까 뭐하러 또 막 이런 마음? 그러다 결국 샀죠. 근데 파우더 엄청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시면 후회는 안 할 텐데 파우더 별로 안 하시면은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볼터치 하기에는 그닥 적합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느낌이 좋아서 사기에는 좋긴 좋은데 조금 돈 아깝고 파우더 평소에 많이 하는데 브러쉬를 찾는다 하면은 그냥 다른 거 딱히 고민 마시고 사서 괜찮은 그 정도? 뭐 바비 브러쉬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는 이게 진짜 제일 좋아요. 피카소 브러쉬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는 또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촉감이 저는 무시 못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발림성보다 때로는 그냥 이 촉감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은 쉐딩을 먼저 해볼게요. 훌라 라이트. 이렇게 탁탁 털어주는 거죠. 사실 막 이런 경계주고 이런 게 화면에 진짜 강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화장하실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그냥 큰 브러쉬만 있으면은 쉐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소 브러쉬 왕창 사놓고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어가지고 리뷰도 못하고 이제 해야지. 이 브러쉬를 보니까 그 브러쉬가 생각이 났어. 오, 밝아진다. 조금만 줄일게요. 잠시만 줄였다가 다시 어두워지면 다시 올릴게요. 유튜버인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변명같이 들리지만 저는 이제 잘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도록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제가 갖춰야 할 실력이지만 여러분들은 막 경계진 거 막 이렇게 안 해도 밖에 나가면 잘 안 보이니까 메이크업 하는 게 재밌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 같은 거 신경을 막 쓰시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게 잘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경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눈 앞머리도 제가 저쪽을 보는 게 실버라인이 지금 유리문 앞에 서가지고 뭔가 밖을 감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 브러쉬는 몰피 브러쉬 R40번이에요. 이렇게 잡아줘야 음영감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밖에 나가니까 좀 강하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나 오늘 말 너무 많이 하는데? 색조할 때는 조금 줄일게요. 그 옆에도 살짝 쳐주고 그리고 저 댓글에 이렇게 코가 이렇게 조금 날렵하게 뾰족하게 해봐도 좋겠다고. 왜냐면 코가 동글동글한 모양이니까 한번 날렵하게도 바꿔보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얼굴을 좀 바꿔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도 한번 해볼게요. 파데가 벗겨지지 않게 살짝 톡톡톡. 좀 세워졌나요? 아이 프라이머 어반디케이. 오늘 우붓 가서 지나가는 한국인 많이 봤으면 좋겠다. 되게 반갑지 않아요? 해외에서 한국인 보면? 당연히 한국인데 여행 오겠지 하면서도 한국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남아를 어릴 때부터 거의 매해 왔거든요. 20살이 넘어서는 못 갔지만 중3 때부터 매해 왔어요. 고2 때까지. 그리고 나이를 먹고 또 조금 오고. 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겨울인데 여름나라를 오는 재미. 날 쳐다보면서 저렇게 방해를. 안녕. 오늘은 조금 색조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야외에서는 색조 있으면 좋잖아요. 일단 밥 위에 이 문스톤을 먼저 깔아서 아래에 펄감이 비치게 베이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글리터를 맨 위에 코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이런 걸 밑에다 깔아두면 좀 강한 색조를 올려도 부드럽게 보여지더라고요. 지금은 이래도 이 느낌으로 갈 게 아니니까 이마에 좀 오늘 브러쉬 결자국이 보이네. 더블웨어가 사실 이럴 수 있어요. 뷰티 화면에서 제 웨딩 네일 이렇게 했었어요. 웨딩 네일 할 때 저는 꽃 프린트 있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만약에 조금 더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약지 검지에 진주 그리고 은근히 그린빛이고 쉐입을 오버 쉐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특별하게 하시고 싶다면. 또 이게 너무 특별하게 가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눈 앞머리 살짝 약간 딥한 오렌지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 챙겨왔거든요. 아니면 눈을 탁한 팥죽빛? 나스의 카리. 이것도 되게 유명한 색이죠. 그 얘기를 안 했다. 진짜 영상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긴 거 좋다 하셔도 이 너무 길어지면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좀 그렇거든요.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신행을 가기 전에 하룻밤 호텔이나 아니면 미리 준비해둔 신혼집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비행기 일정도 그렇고 또 교회를 갔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결혼 다다음날 떠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짐을 싸러 집에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를 봤는데 뭔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재미가 있죠. 여러분 너무 이런 얘기는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요. 엄마는 그냥 물었겠죠. 잘 갔다 왔어? 이러면 되는데 잘 잤어? 잘 잤지 그러면.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결혼식에 정신 없던 것도 싹 사라지고 뭔가 이제는 돌아가면은 안 민망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신 적 없죠? 이런 거는 친구들끼리 결혼한 친구들끼리 나누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왜 이걸 유튜브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인천에 있는 하얏트에서 또 하루 잤거든요. 브이로그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 거기 갈 때는 이제 저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셔요. 아무튼 감사했죠. 근데 이제 오빠가 나중에 한 얘기인데 어머님께서도 오빠한테 뭐라고 하셨더라? 잘 잤어? 그러셨댔나? 오빠도 민망했대요. 참 그래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오빠네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브러쉬 크다. 조그만 걸로. 저 있는 데서 그러셨나? 오빠가 나중에 해준 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기가 이제 장가를 간다고 그러네 뭐 그러셨다고 했어요. 부모님 눈에는 자식이 마냥 애기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키웠던 세월들이 생각이 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겠죠. 이제 그래도 애들이 잘 잤니? 이러는 부모님 마음도 참 내가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면은 그때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겼어. 이런 정말 소소한 얘기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저만 그래요? 우리 선배님 여러분들 또 결혼 안 하셨는데 결혼하실 분들은 이럴 수도 있구나.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착해서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모랑 식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이 팔레트를 챙겨와가지고 오늘 음영감을 얘를 섞어서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이모가 옆에서 허니문 베이비 허니문 베이비 저는 노노 조금 더 놀겠사옵니다. 아무튼 그러셨어요. 그런 게 재밌으니까요. 우리 이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막 웃었어요. 이렇게 살짝 경계가 져도 약간 먼저 음영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얘기 그만한다고 해놓고 얘기가 끊이질 않네. 하고 싶은 말 많았나 봐요.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브이로그에서 제가 너무 막 놀라면서 이 호텔에 들어왔는데 진짜 뻥이 아니라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너무 커가지고. 풀빌라가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는 집을 안 하니까 또 촬영도 할 겸 해서 신혼여행에 돈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투자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며칠 밤의 꿈인데 아까울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깝지 않아요. 뷰러는 캔메이크. 이게 딱딱한 고무인데 시세이도보다는 살짝 부드러워서 시세이도가 너무 고무가 딱딱하게 느껴졌던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금 뷰러를 세게 찝어도 꺾이는 게 덜하고 저도 사실 뷰러는 이렇게 제이컬 연출을 막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도 은근히 제이컬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뷰러예요.
그리고 이런 제이컬을 되게 잘 내려면은 부분 뷰러를 써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잖아요. 아래를 보면서. 근데 좀 이게 빡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빡 올라가려면은 다소 꺾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뷰러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완전 직모인 분들은 딱딱한 고무가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오늘 속눈썹 붙일 거라서 아이라인은 에스쁘아 브룸 스트리트. 저 진짜 초창기에는 아쿠아아이즈 되게 많이 썼는데 얘를 만난 이후로는 그거를 자꾸 안 사게 되네요. 이게 또 직업상 브랜드로부터 선물 협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이것도 그렇게 받은 제품일 거예요. 근데 오래 쓰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 아쿠아아이즈와 멀어졌어. 오늘은 밖에 나가니까 살짝 길게. 이게 이렇게 블렌딩이 너무 잘 돼가지고 화면에서는 티가 잘 날지 모르겠는데 되게 실제로 우아한 느낌 내기가 되게 좋아요. 살짝 잡아놓고 속눈썹 공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귀찮아도 잘라서 붙여야 하루 종일 편해요. 오늘은 볼드하게 다이아몬드 래쉬 얘로 해볼게요. 얘를 커팅을 할 거예요. 딱 잘랐고 듀오 어드히시브. 어드히시브가 접착이라는 뜻일걸요? 저는 이 단어를 아빠한테 배웠어요. 은근히 화장품 제품 용어가 우리 아빠한테 통해요. 프라이머 이런 거. 테이프에도 프라이머가 필요하니까. 이런 화려한 속눈썹은 오히려 웨딩에서 안 붙이더라고요. 뭐 원하면 붙여주겠지만. 아주 깃털이에요, 깃털. 오늘 아주 부담스럽게 하겠어요. 속눈썹 붙일 때는 트위저가 좋으면 조금 더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처음엔 이까지 집게가 뭐 그렇게 다르겠어 했거든요. 이 그립감이 달라요. 뭐 어떤 거가 있어도 그냥 붙이긴 붙이는데 약간 이상한데 말이? 근데 편하긴 편해요. 지금 이건 베네피트. 아 좋아요. 좋아. 다소 부담스러운 제가 원했던 느낌입니다. 밖에선 이래야 돼요. 이래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음영감이 딱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위아래 두 개를 섞어서 모자란 음영감을 줍니다. 언더는 요거 한 가지 색깔. 이 색상이 뭐지? 아 역시 프레스코. 어쩐지 뭔가 그냥 색깔만 봐도 이쁘다 했어. 여기에 이제 언더 전용 아주 자연스러운 반샷 넣은 아메리카노. 제가 이거를 효진이 때문에 알게 됐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효진이 인스타에 효진아 너 얘기 조금만 할게. 아니 그 사진 찍을 때 저 경선이가 부케 받아줬거든요. 부케 받고 그 뽀뽀하는 장면 찍잖아요. 그거 하는데 효진이가 스토리를 올렸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어머 아 지금 이거 바르느라고 제대로 말을 못하겠는데 아 나 그 스토리 보고 얼마나 웃었던지 재밌더라고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이 사람이 진짜 익숙한 게 무섭다고. 크리니크 마스카라도 좋고 BCL의 네오 마스카라도 괜찮거든요. 그거 다음에 써야지 이러면서 급할 때는 얘를 하도 오랫동안 써오다 보니까 마스카라 이러면서 키스미 집어넣고 그리고 또 바를 때는 다른 거 갖고 올 걸 말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속눈썹을 엄청 센 걸 붙이고 나니까 컬러 렌즈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제 속눈썹하고 인조 속눈썹이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사실 뭐 밖에서 사진 찍고 이럴 때는 별로 티가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약간의 완성도를 위해 살짝만 할게요. 약간 너무 치솟지 않게 얘를 내릴게요. 너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3CE 아이 스위치 스로빙? 되게 그린 펄이 들어있어서 엄청 튀는. 이게 펄이 초록빛이 들어가면 되게 튀더라고요. 제 네일도 지금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벨리 아닙니까? 오늘 색조가 많은 건 아니니까 펄로 조금 덕칠을 해주겠습니다. 거의 뭐 파리 투나잇처럼 여기 속눈썹 끝에 살짝 발라주고 블링블링 하여라. 볼은 얘랑 얘를 섞어볼게요. 나스 팔레트예요. 먼저 밝은 색을 조금 넓게. 저도 블러셔를 이렇게 많이 바르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바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냥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괜찮아! 발라도 돼! 이런. 홍조 있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용기 있으면 바르면 돼요. 근데 제가 그 못 바르겠는 마음 너무 잘 알죠.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바르는 것도 헐 어떡해 막 이랬을 거예요. 봐봐 이렇게 바르면 요철이 더 보일 수도 있고 경계가 더 질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일단 발라놓고 여기 말린 장미빛을 안쪽에 좀 더 짙게. 모기 물린 것 때문에 더더욱 불타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올려줘야 나 신행 왔다 하면서 사진을 빡 찍었을 때 어머 블러쉬가 이쁘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마음에 너무 경계된다 싶을 때는 이 파우더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만 해주면 돼요. 여기는 더운 나라기 때문에 파우더를 많이 해도 얼굴이 당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짝 해주고
이제 코에 유분이 또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잡아줘야 더 오래 가요. 이게 처음 유분 올라왔을 때 한번 메이크업 마지막에 잡아주고 나가면은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눈썹! 눈썹을 안 하니까 뭐가 이상하지. 이게 아무래도 아콘인 것 같아. 아이라인이 기니까 눈썹도 길게. 눈썹이 어딘가 모르게 하회탈처럼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빼는 것처럼 쭉 빼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더더욱 하회탈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느낌. 이런 둥근 모양 어떤가요? 평소랑 좀 다르죠? 제가 웨딩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양쪽에 여백이 다르대요. 그래서 눈썹 길이가 오히려 짝재기인 게 저한테 밸런스가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머리하고 입술 색깔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비에 이것도 예쁠 것 같고 슈에무라 누드한 걸 깔고 이 맥에 얘를 넣어줄까? 어떻게 해줄까? 약간 매트한 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슈에무라를 깔아볼게요 일단. 아 바비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립밤 때문에 그지 척척한 거 안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아파 보이게 깔아주고 야외 배경에서 이렇게 찍으면 좀 심심해요. 그래서 버시 컬러 스테인 타투마이 하트. 거의 섞일 것 같지만 단독으로 바르는 거하고 이게 또 섞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안쪽에 발라지는 거보다는 그냥 질감을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 오늘 머리도 이렇게 오데오로 해가지고 살짝 빈티지한 무드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뭔가 사진에 지겹겠다 하면은 이렇게 옆가루마로 바꾸는 식으로 볼륨은 안 띄웠어요. 머리숱이 다소 없어 보이더라도 너무 띄우는 것보다는 안 띄우는 게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액세서리통. 이건 입생로랑 파우치인데 이런 딱딱한 파우치에 액세서리를 담아오면 괜찮더라고요. 저 오늘 오버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걸이가 과감해지면 아주 재밌단 말입니다. 좋아. 저를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됐다. 발리발리 하네요. 이런 대리석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사놓고 꼭 써보고 싶었어요. 이거 살 때는 여기 올 거 예상하고 산 건 아닌데 여름에 언젠가 써야지 했는데 여기 와서 쓰네요. 옷은 이렇게 미국에서 샀던 거랑 흰색 팬츠를 이렇게 입고 그냥 슬리퍼를 신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리발리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와! 신혼여행지에서까지 함께해주신 트루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